이 문구가 함영진 랩장도 영 불편해했다라는 게 이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함영진 랩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지금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량 상승 거래 넘어섰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올해 들어 하락 거래 비중 54.7%로 10년 만에 최고? 야야야야 10년 만에 최고라고 하락 거래가? 이 하락 거래 비중은요 지금 통계를 갖다가 사실은 통계를 만들어가는 측에서 기준을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이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 통계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진행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거래와 하락거래 비중이 무엇이냐, 바로 직전거래 대비해서 상승했냐 하락했냐를 살펴보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1% 이상 상승과 1% 이상 하락, 이 통계치를 갖다가 지금 뽑아내가지고 쭉 통계표를 만들어 봤더니 야, 이거 10년 만에 최고 하락 비율이 가장 높은 거야 하고 직방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일반화시키긴 정말 어려운 게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신고가율 거래를 갖다가 좀 비교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자, 신고가율 거래를 보게 되면 10년 전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신고가율이 30%를 넘어선 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신고가율이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엔 신고가율이 30%대를 넘어선 적이 없단 말이야. 하락거래, 신고가 대비해서 저가거래 비율을 보더라도 통계 수치가 1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지. 10년 전이면 언제야? 2012년 아니야. 이 당시에 최고가 대비 저가거래 비율이 95%를 넘어서던 시점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최고가 대비 이거는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하고는 절대 비교를 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 집권 전과도 비교하기 힘든 정도야. 그러면 2017년 전 하락거래 비율이 80%까지 나왔었어요. 79%. 이거는 최고가 대비 저가거래 비율입니다. 이 기사와 통계 취업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4.7%를 10년 만에 최고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아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자꾸 폭락기를 연상케 하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직전거래 대비 1% 이상 오른 상승거래는 2,604건 대비해 가격이 떨어진 하락거래는 2,722건을 차지했다. 전국으로 보면 상승거래는 74,842건, 하락거래는 74,230건으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자, 근데 이게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나와. 여기까지 좋아. 그래, 인정하겠어. 그런데 갑자기 내용이 이상해지는 게 하락거래는 올 들어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하락거래 비율은 40%를 돌파하며 본격적인 조정 양상을 보였다. 3분기,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3분기 들어 현재까지 전국과 서울에서 아파트값 하락거래 비율은 각각 전국이 48.6%, 그리고 서울은 54.7%까지 상승했다. 분기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10년 만에란 말이 꼭 들어가야 했니? 이름으로써 이 기사의 신뢰도는 확 떨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소리인 줄 알 거야. 이 기사에서 지금 직방에서 이 분석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3분기 7, 8월 거래. 지금 7월달 거래량이 아직 다 집계 다 되지도 않았어요. 8월은 지금 집계 한 20-30%나 됐을까? 8월 신고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3분기가 지금 집계된 거 기준으로 해서 상승 거래가 123건, 하락 거래가 234건. 서울 기준. 모수가 말도 안 되게 적고요. 그리고 특히 아포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다. 일선 공인중개 업계에서 이거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한국 부동산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수치적으로 좀 연구하시고 스터디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정설입니다.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일선 공인중개사에서 저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앞당깁니다. 왜? 매도인들이 지금 호가를 안 낮춰주니까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에 거래된 건 빨리빨리 신고해.
그러면서 고가에 거래된 거는 일단 30일 거의 꽉꽉 채워서 신고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3분기면 언제야? 7, 8, 9, 3개월이잖아. 9월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8월달 거래 이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신고된 것들이 대부분이 하락 거래의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가에 거래된 건 9월달이 돼야 8월에 고가 거래들이 신고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3분기 걸 갖다가 가져와서 이 완성되지도 않은 수치 거기다가 이 오류가 너무나도 많은 신고 기간적 오류가 너무나도 많은 통계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 문구를 쓴 거야. 10년 만에 최고 하락이래 지금. 10년 만에 최고 하락이면요 집값이 폭락했다는 2012년 13년 수준이야. 2012년 지난 폭락이라고 얘기했던 2013년 2012년 13년 폭락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폭락이었지. IMF 이후로는 2012년 13년의 폭락이 IMF 이후로는 최고의 폭락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지 지금. 이건 진짜 해도 너무 심하지.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 통계가 왜 엉터리인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근데 3분기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1000건씩 거래되던 것들이 갑자기 뭐 상승거래 1000건, 하락거래 1300건, 상승거래 1400건 이렇게 나오던 것들이 갑자기 123건, 234건 나오는데 이 통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3분기가 지금 10년 만에 최저 하락거래 비율이라고? 이 통계표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드나? 한경이 직방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 한경이 항상 자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명사입니다. 10년 만에 최고. 한경이 이거는 최고야 정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들도 지금 서울 하락거래 비중 54.7% 10년 만에 처음. 통계가 아직 다 집계도 안 되는데 이런 설레발이성 기사를 갖다가 기자들은 그대로 받아 적고 있어. 직방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거지. 하지만 직방에서 자꾸 이러면 이럴수록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긴 그나마 3분기 거는 창피한지 빼버렸네. 3분기 거는 자료를 빼버렸어. 자, 사실상 2분기라고 하면은 4, 5, 6월 거는 이제 집계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2분기 것까지는 집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시간적 오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은 제가 보니까 이 짙은 녹색 선이 실제 총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1% 이상 하락 거래, 그리고 1% 이상 상승 거래가 분홍색, 하락 거래가 파란색. 그러면은 이 사이의 갭은 무엇이냐? 16만 9천 건인데 두 개 합쳐봤자 14만 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사이의 갭, 그러면은 2만 9천 건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게 보합 정도의 거래 비율인 겁니다. 보합이거나 추초 거래이거나 그런 비율이 한 이 정도 비율이 나온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추초 거래 비율도 상당히 많아요. 추초 거래 비율.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래가 안 됐다가 최초로 거래되는 아파트 단지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차지하고요. 보합적인 거래 비율도 어느 정도 차지하죠. 이 기사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1% 이상 상승 거래, 1% 이상 하락 거래, 그리고 총 거래량에서 이렇게 지금 차트를 갖다가 직방에서 뽑아냈다. 그런데 이 통계 기준은 직방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걸 따라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걸 갖다 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짓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3분기 자료를 갖다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2분기 것까지만 해서 썼어야 돼 사실상. 2분기 것까지만 해서 썼어야 되고 3분기 자료를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야말로 한번 얘네들도 직방도 알고 있는 거야. 직방도 자기네 자료가 말도 안 되는 자료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언론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론에 나오려면 자극적인 멘트가 필요해요. 그래야 언론은 달라붙어. 자극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되질 않아. 뉴스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금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엉터리 기사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3분기 다 짓게 되고 나면은 이따위 결과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비판 수위를 갖다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직방의 생명은 뭐야?
자기네 브랜드 노출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기업이 직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직방에 대해서 직방의 뉴스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으로 더욱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직방의 통계는 무조건 의심하고 봐라.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방의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 정도 수준까지 수위를 높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직방에서도 사실 함영진 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는 자기네 브랜드 BI를 노출시키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조차도 이 3분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거래의 비율이 늘어나는 최근에 동향은 아파트 시장 침체로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항상 이 문구 끝에 문구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해석할 수 있다. 이건 책임 소재를 확 던지는 문구예요. 항상. 여기서 어떠한 문구가 나오든 정말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건 문장의 가장 끝부분, 우리나라 말은 문장의 가장 끝부분을 봐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다란 말은 해석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 다 책임회피성 발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포유도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다만 꼬리표를 달았어. 왜? 함영진 직방 랩장도 이 내용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직방에서 좀 너무 오버해서 뽑아냈다. 10년 만에 최고치.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됐는지 이러한 회피성 문구를 남깁니다. 다만 하락 거래량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통해 주택 보유자들이 급하게 처분하는 대신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경향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며 패닉셀과 경청률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니 지금 10년 내 최고라며. 하락거래 비중이 10년 내 최고라며. 그러면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하락기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 말은. 이 문구가 함영진 랩장도 영 불편해했다 라는 게 이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거야. 월급쟁이 월급 받아야지.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야지. 제가 함영진 랩장님을 좀 실드 쳐드린 적은 없는데 직방 가면서 함영진 랩장님은 제가 오늘은 웬일로 실드를 다 쳐드리네. 어쨌든 지금 패닉셀과 경착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려울 것. 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이 말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함영진 랩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기사 내용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사 첫 문구만 보게 되면은 와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야 지금.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직방의 연구소 최고 짱이야. 함영진 랩장이 직방에서 분석되는 모든 자료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분조차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 10년 만에 최고 하락이라면 12, 13, 14년도가 다 포함되는데 그렇게 폭락했다는 13년도의 자료, 12년도의 자료, 그때보다 지금 더 폭락이라는 이야기인데 에라이 진짜. 이거는 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편집해서 올릴 거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막 써도 되는 거야. 일단 자극적인 건 일단 쓰고 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이게 참 씁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기사들을 양산시켜 나가는데 그만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폭락에 대한 기사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팩트다. 이게 팩트. 이 데이터 연구소장이 직접 한 이야기. 패닉셀과 경착륙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데이터와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갖다가 밝히고 있잖아. 자, 지금 박갑수 겸임 교수는 금매 위주로 호가가 내려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도자들도 아직은 가격을 크게 내릴 생각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 분위기는 이게 맞습니다. 분위기는 이게 맞아 지금. 박 교수는 대세 하락이라고 진단하기 위해선 현재 급매물 수준의 가격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지배적인 거래량이 돼야 하고, 야 아포이가 맨날 하던 이야기를 갖다가 훨씬 더 표현력이 뛰어나네요. 근데 아포이가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
대세 하락이라고 진단하기 위해선 현재 급매물 수준의 가격으로 매물이 많이 쌓여 지배적인 거래량이 되어야 하고 분양시장서도 미분양이 대거 쌓여야 한다. 야, 이거 아포이가 하던 이야기 딱 한 줄로 표현이 되네. 자, 이러한 부분들. 이게 지금 팩트다. 매일경제가 그나마 기사를 상당히 잘 쓰고 있는, 매일경제가 그나마 이 직방의 수치 자극적인 부분만 가져온 게 아니라 함영진 랩장과도 직접 인터뷰도 하고 박갑수 교수님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실제 10년 만에 최고치? 이 문구를 갖다 쓰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나마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 기사라고 보여집니다.